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들 진료하다 보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제 얼굴을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되게 탱탱한데 어느 순간 제 목에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또 피부도 얇아지고 생각보다 이게 목이 늙으니까 되게 나이 들어 보여라고 저한테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울세라, 써마지, 티타늄 리프팅 여러 가지 받으시잖아요. 거의 어디다 받으세요? 거의 대부분 얼굴을 받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내가 신경 써서 목 관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콜라겐이 주름으로서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피부를 꼬집어 보세요. 이 두꺼운 부분이 얇아지는 것과 이 얇은 부분이 얇아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사람이 나이가 들게 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런 목에 있는 노화에 대해서 집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는 건지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 피부 노화에 대한 논문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늘어짐일까요? 주름일까요? 색소 침착일까요? 자, 논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목의 변화는 가로주름입니다. 놀랍게도 10대 청소년의 약 40%에도 이미 가로주름이 나타나고 30대 후반이 되면 거의 모든 사람에서 가로주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가로주름이 나타날까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이런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런 가로주름 말고 진짜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주름은 이런 가로주름이 아니라, 보시면 가로주름도 있으시지만 되게 뭔가 자갈자갈한 주름이 보이시죠? 이러한 주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목에 노화가 시작됐구나 라고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자갈자갈한 주름은 거의 30대 40대만 돼도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51세 53세 되면서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56세 60세 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목에 자갈자갈한 주름은 거의 60대에 접어들면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슬프게도 거의 안 나타나다가 거의 50대에서 60대로 가는 그 짧은 기간, 그 기간 동안에 갑자기 확 자갈자갈한 주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나이 들게 보이는 것은 옆에 그림 딱 보시면 될 겁니다. 축 늘어나 있죠. 이렇게 되면 확실히 제가 말하지 않아도 되게 나이 들어 보이죠. 이것도 역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30대까지는 전혀 이런 증상이 없다가 40세, 41세 약 20, 30% 정도 나타나죠. 그러다가 46세에서 50세를 되면 거의 100% 정도 늘어짐이 나타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중년 여성분의 목이 있는데 지방도 위축되면서 꺼지는 듯한 현상도 나타나는데요. 46세 이후부터는 이런 것들이 확연히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에 교정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주베륵 같은 거 넣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또 하나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좀 목에 큰 칠면조처럼 큰 띠가 있죠. 이것은 늘어짐이 아니라 목에 있는 플라티스마 밴드라고 하는 근육층입니다. 50대 중후반부터는 조금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되고요. 이것에 의해서 사람이 좀 나이가 들게 합니다. 즉 정리하면 우리 목에서 노화가 되는 것은 가로주름, 그 다음에 쭈글쭈글한 주름, 자갈자갈한 주름이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축 처짐, 그 다음에 플라티스마 머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목의 노화를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나타나는 시기를 논문으로 표현했지만 이거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하나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동시에 거의 두 가지가 나타나거나 어떤 분들은 거의 안 나타나는 분도 있겠죠. 나이 들으셔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첫 번째는 피부 자체의 그 자갈자갈한 주름 자체는 우리가 20살을 기점으로 1년에 약 1%씩 콜라겐이 감소한다고 그랬죠. 당연히 진피층 콜라겐이 줄어드니까 피부가 얇아지겠죠. 그럼으로써 자갈자갈한 주름이 나타나는 거고, 목에 있는 가로주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개를 자꾸 이렇게 숙이는 이런 행위에 의해서 가로주름이 나타나는데, 사실 가로주름 자체는 너무 굵지 않으면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피부 밑에 있는 지지 조직 자체가 약화됨으로써 밑으로 처지게 되죠. 또 피부 아래 지방층이 나이가 들면 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층이 얇아지니까 목에 있는 근육이 그대로 표현되게 되죠. 그래서 플라티스마 머슬, 아까 칠면조 같은 그런 밴드도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푹푹 꺼져 보이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생기면 되돌리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조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방하는 법, 또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좀 허무하게도 보습제를 꼼꼼하게 바르는 겁니다.
에게 이것이 뭔 도움이 돼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원시인일 때는 보습제 안 발라도 됐죠. 왜냐하면 목욕을 안 했으니까. 피지가 나오고 냄새가 나더라도 기름이 막에 있어서 보습제를 안 발라도 됐는데 현대인들은 문화생활을 하다 보니까 냄새 나는 걸 없애기 위해서 매일매일 샤워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써 천연 지질인 임자가 씻겨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뭐 하루 이틀 안 발랐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몇십 년 쌓이다 보면 보습제를 꼼꼼히 발랐던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는 진피층 두께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아침에 세수하시고 얼굴만 바르지 마시고 목도 이렇게 바르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실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레티놀과 트리펩타이드가 포함된 화장품을 바르는 것입니다. 레티놀은 뭐 대표적인 비타민 A 계열이죠. 레티놀보다 조금 더 센 거는 레티노이드, 아크리프, 스티바 같은 게 있잖아요. 자, 레티놀은 화장품으로 허가가 됐기 때문에 레티노이드의 좀 순한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각질층 두께를 늘려서 결국은 진피층을 좀 두껍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트리펩타이드는 그에 반면에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 합성을 좀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좀 늘어진 피부 조직을 좀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노화를 더디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지속 가능성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와서 어떻게 매번 써마지를 매일매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20살 때부터 매일매일 꾸준히 보습제를 바르고 이런 레티놀, 트리펩타이드를 꾸준히 바른다면 분명히 길게 봐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논문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레티놀과 트리펩타이드가 함께 들어있는 화장품을 목에 바르는 실험인데요. 16주간 이 두 성분을 함께 사용한 결과 주름, 탄력, 피부의 매끄러움이 약 15에서 30% 정도 개선됐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실제로 사진을 보시면 바르기 전과 16주 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가로주름이 조금이지만 옅어졌고 어느 정도 주름도 좀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좋아졌는지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좋아졌는지도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엘라스틴이 증가했죠. 그리고 루미칸이라는 것이 좀 증가했습니다. 루미칸은 콜라겐 섬유 안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결국 어쨌거나 엘라스틴, 루미칸, 콜라겐과 데코린 등 여러 가지가 조금씩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별로 비용 들이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병원에 오지 않더라도 이런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히알루론산 화장품 있죠. 그런 것도 좀 발라도 되고 또 항산화제 화장품 같은 것도 발라도 됩니다. 저분자 히알루론산 쓰면 이 피부에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분감을 주게 되고 진피 환경을 좋게 하죠. 그럼으로써 좋은 개선 효과를 볼 수도 있고 항산화제, 녹차 추출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항산화 피부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진피 콜라겐이 줄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제를 쓰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논문으로 한번 보시죠. 60일 동안 히알루론산과 항산화제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모든 환자분들, 대상자분들에서 주름과 탄력, 피부의 질감, 그리고 건조함이 약 63% 정도 개선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직검사에서도 5명 중을 조직검사를 했는데 1명이 유의미한 콜라겐과 탄력 섬유의 증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5명 중에 1명입니다. 그게 어딥니까? 4명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실제 콜라겐도 늘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히알루론산과 항산화 물질이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은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은 뭐 지금 이걸 했다고 해서 생긴 주름이 확 없어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미리미리 꾸준히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하지 않았는데 지금 확 노화가 오신 분들이 있죠. 자글자글한 주름이 생기고 처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때 막 보습제 바르고 이거 바른다고 해서 바뀌지는 사실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대표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버추얼 F 같은 게 있을 거고요. 뭐 당연히 버추얼 F를 통해서 고주파를 주면 열적 자극을 통해서 섬유화 세포가 활성화돼서 신생 콜라겐을 만들어서 피부가 팽팽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주베룩을 우리가 필러 넣는 캐놀라를 이용해서 피부에다가 쭉 넣어주면 역시 콜라겐이 늘어남으로써 진피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없어지고 또 이거 자체가 진피와 근육 사이에 있는 여러 지지 조직을 강화시킴으로써 처짐도 개선됩니다. 뭐 이와 유사한 논문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자, 울세라와 레디어스를 동시에 사용했더니 약 90일 동안 피부의 탄력과 주름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을 보고하고 있고요. 자, 목주름 전, 후
보시면 확연히 개선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또 다른 논문도 비슷한 논문이었는데요. 이 논문은 52개의 논문을 총 정리했던 논문인데요. 가슴 부위, 목, 얼굴에 대해서 같이 스터디를 했는데 약 2 내지 4주 간격으로 마이크로 니들링 시술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6개월 후에 상태를 봤더니 진피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약 400%까지 증가했다. 많이 증가했네요. 방법은 어떻게 하든 결국은 그런 자극을 통해서 섬유화 세포를 자극했던 겁니다. 또 요즘 뭐 리쥬란 많이 하시잖아요. 뭐 리쥬란 역시 PN 성분을 피부에 넣었더니 역시 수분감을 땡기고 일부 약간이지만 콜라겐을 증가시켜서 목의 노화에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논문도 발표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목 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부위와는 달리 이 목 그리고 눈 주변 이렇게 원래 얇았던 피부는 조금만 놓치면 확 주름이 생기죠. 아까 그래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병원에 와서 뭔가 치료하기 이전에 평소에 30대 또는 20대 후반부터 미리미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고요. 또 설사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요즘에는 워낙 좋은 의료기술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주름이 어떠한 형태인지에 따라서 뭐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병원에 가시면 선생님께서 환자분은 올리디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환자분은 버추랑 뭐 주베르 하면 될 것 같아요. 환자분은 뭐 심하지 않으니까 뭐 리쥬란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맞는 맞춤식 치료 계획을 짜 주실 겁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